8월 2일 일본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30일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엔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무리한 요구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무당층을 확보해 내년 20대 총선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경제가 입을 타격에 앞서 중소대기업을 막론하고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한일 갈등이 총선의 호재로 보고 이순신,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금모기운동 등 문재인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반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일본 불매운동 상징인 노아 일본기의 조합은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처음 등장했고 중국 시위대는 10월 16일 청도에서 일본의 유니클로 옷가게 밖에서 보이콧 일본 물품이라는 기치를 들었다. 또한 중국 시위대는 일제 자동차를 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여 중상에 이르기도 했고日産 자동차 판매장, 도요타 매장 등에 불을 지르고 파괴했다. 한국에서도 7월 23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일본 렉서스 차를 쇠파이프 등으로 부시는 행위를 선보였다. 또한 민주연구원은 7월 10일 중국 공산당원을 양성하는 공산당 중앙당교와 양 기관이 만드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서로 대표단을 파견해 공통의 관심 주제에 대해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문 교류를 할 것이라며 당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이틀 뒤 7월 12일 문재인의 일본 대응의 첫 시발점인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한일 갈등에 불을 붙였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해 한일 갈등과 함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중앙당 산하 귀환 중국동 포권익 증진 특별위원회의 지방선거 필승 기원 중국동포 유권자운동 확산 전진대회를 재현하기 위한 2019년 7월 1일 귀환 중국동 포권익 특별위원회 설치, 2019년 4월 22일 외국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골자의 중국인 유학생 간이기와 국적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전국 이통장 95,158명 기본수당 월 30으로 인상, 재원 확보 불투명 문재인 폐허 강행,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 1,000명 입당 등 민주당은 현재 100년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